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끝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혹시 표 구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야구 보여주려고 했다가 포기했다는 한 아버지의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니 이토록 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죠. 정가 10만원짜리 내야석이 온라인 안표 시장에서는 무려 999만원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또한 부모님의 최고 효도 선물로 불리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무려 500만원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죠. 이 안표 상인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추억이 될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하룻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표들은 다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예매 버튼 앞에서 이미 선택이 완료된 좌석이라는 메시지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도대체 안표상들은 어떻게 수천 수만 장의 표를 싹쓸이해 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알아보니 단순히 내가 손이 느려서 티켓을 예약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안표상들에게는 조직적인 범죄의 기술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이죠.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적발된 30대는 이 매크로로 삼성 라이온즈 티켓 1374장을 무려 싹쓸이 해버렸죠. 이렇게 싹쓸이한 티켓은 정가의 8배로 되팔아서 폭리를 취했는데요. 이 한 번의 야구 경기로만 그는 5,6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해요. 매크로의 기술은 계속 더욱더 진화하고 있는데요. 델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명 대리 티켓팅이라는 말로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예매해주는 방식까지 생겨나는가 하며 직링이라고 해서 이른바 직접 예약 링크라는 기술까지 생겨났는데요. 이 매크로 기술을 활용하면 예매 대기열을 건너뛰고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가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식 루트를 타며 티켓을 살펴보고 좌석을 알아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새치기 링크를 활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법 매크로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최근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추적하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정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국세청이 지난 6일 전문 안표상 17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에는 놀랍게도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직원부터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안표 판매로 올린 부당소득이 각각 3, 4억 원이 기본으로 넘어섰는데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밤에는 차명 계좌로 세금을 탈루하며 수억 원대의 검은 돈을 챙긴 거죠. 이들이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심지어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고 해요. 아니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정부의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 혜택까지 챙긴 거죠. 이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안표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밝힌 이들 17명의 신고 누락 추정액만 최소 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한 여행사는 안표 업체가 짜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검은 시장이 이토록 커지는 데에는 안표상들이 손쉽게 표를 팔 수 있게 판을 깔아준 판매 플랫폼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티켓베이의 올해 결제 추정액은 1,443억 원으로 공식 예매처 티켓 링크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티켓베이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의 손자회사 크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안표상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안표상이 정가 10만원짜리 티켓을 플랫폼을 통해서 999만원에 팔게 되면은 이 플랫폼들은 그에 따른 989만원에 따른 차익 거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되죠. 즉 플랫폼의 수익이 증가하다 보니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 있었고 기술적으로 이 안표를 막을 수 있음에도 사실상 수익을 위해 방치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온라인 안표 전체 의심 사례 78.7%가 티켓베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규정한 이 행위에서 대기업의 자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10만원짜리 표가 999만원이 되고 교사까지 안표를 파는 이 비상식적인 시장, 드디어 정부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오늘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표상은 망해야 한다며 역대급 대책을 지시했다고 하죠. 핵심은 최대 30배 가증금 도입인데요. 지금까지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죠. 이게 안표 상인들은 잘 걸리지도 않지만 걸려도 까짓것 안표 판매로 얻은 이득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냥 벌금 내버리면 되지 라는 인식이 컸다는 거예요. 또한 안표상에 대해 형사처벌 관련 법도 입증이 어렵다 보니 사실상 안표상은 점점 계속 많아지고 그 시장 또한 계속 커져나갔죠.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어치의 안표를 팔다 걸리면 최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변경될 예정이죠. 이게 불법 이익보다도 손해를 압도적으로 키워 소위 돈 보고 달려드는 안표 상인들을 돈을 잃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죠.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처벌의 그물망을 바꿨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매크로처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안표 상인으로 인식하며 처벌을 했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손으로 직접 예매해서 웃돈을 받고 파는 거는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처벌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예정인데요.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초과해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죠. 여기에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의 10% 정도를 신고자에게 돌려줘서 내부 고발과 시민 감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자, 그럼 이 30배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과연 안표 시장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형사처벌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과징금은 안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의 용돈을 재미삼아 벌려다가 적발돼버리면은 3천만원의 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시도할 유인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우려하는 지점도 좀 분명히 보이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이 단속을 피한 거래가 더욱더 은밀하게 지하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거래 사이트 방식이 아니라 SNS 1대1 채팅이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완전한 검은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단속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죠. 안표상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칼을 빼들었고 국세청은 탈루 이익을 추적하고 경찰은 매크로를 단속하고 문체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처 간 초강력 공조가 사실상 안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30배 과징금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창이 매크로와 직링으로 무장한 안표상들의 방패를 뚫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나아가 경기를, 공연을 순수하게 보고 싶어하는 팬심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